변수에 추가하여 이번 동영상에서는 컬렉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모아놓은 거죠.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건데, 그럼 뭘 모아놓은 거냐? 그러면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통 원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소는 뭘로 표시됐냐 그러면 지난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변수들로 표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라든지 뭐 B라든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다음에 또는 뭐 nam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수인 겁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뭐 인테자 뭐 B라는 변수는 예를 들어서 float고 실수이고 name이라는 변수는 string이다, 문자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개별 변수들은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별 변수들이 모여 있는 게 컬렉션이다. 그래서 개별 변수, 그러니까 변수라기보다 개별 변수로 표현되는 원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컬렉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여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집합이라 그러죠. 근데 집합도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집합도 컬렉션 중에서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뭐 한국말로 바꾸질 않고 그냥 쓰는 거죠. 발음 나는 대로. 그래서 컬렉션 또는 콜렉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컬렉션이라는 거는 변수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 하나하나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컬렉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컬렉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리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우리말로는 그냥 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배열. 어레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 않고 배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도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배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은 여기 있는 셋은 집합. 그 다음에 튜플은 또 뭐 튜플이라고 그래요. 튜플 또는 뭐 레코드하고 튜플하고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 또는 레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맵은 또는 그대로 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맵 또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우리 영어 단어 뜻으로 하면 사전이라 그러는데 사전이라고는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또 맵 또는 딕셔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컬렉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리스트하고 배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하고 배열인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먼저 리스트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뭐냐? 우리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리스트라는 게 뭐죠? 뭔가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게 리스트죠. 쭉 적어 놓은 게 리스트라서 뭐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뭐 이런 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살생부 뭐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좀 살벌하게 찾아보면 뭐 살생부 리스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적어 놓은 게 리스트다. 그래서 그럼 그 컴퓨터에서 말하는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좀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면 뭐가 리스트냐 하면 원소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나열해놓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연결해서 나열했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한 거는 리스트도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뭐 다른 것들 배열도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연결해서 나열해 놓은 거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럼 이게 순서대로 연결해서 이렇게 나열해 놨으면 내가 세 번째 요 리스트 중에서 이 세 번째 이 원소를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 세 번째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얘를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러면 맨 처음 원소의 위치를 기억해요. 리스트는 맨 처음 원소의 위치, 이 위치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여기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소를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찾아가면 또 그 뒤에 원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얘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얘를 또 찾아가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소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서로 연결해서 여기서 서로 연결한다는 건 앞에 원소가 다음 원소의 위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를 이제 리스트라고 그러고, 그럼 찾아가는 걸 꼭 앞에서부터 찾아가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뒤에서부터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 안 됐는데 맨 뒤에 원소를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네 앞에 원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원소의 위치를 알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 그거를 한번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3, 4, 1, 2라는 4개의 원소가 입력이 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입력이 되는 거죠. 3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4가 오고 그 다음에 1이 오고 그 다음에 2가 오는데, 그럼 이걸 리스트를 가지고 값이 늘어나는 순서대로 연결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1이 나중에 다 입력되고 나면 1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이 리스트의 값이 3이다. 그럼 이제 3이 이렇게 왔죠? 그럼 3이 오면, 그럼 우리가 리스트를 유지를 하려면 그 리스트도 컬렉션이기 때문에 컬렉션도 변수처럼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 숫자들, 넘버즈라는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런 넘버즈라는 이런 리스트에서 맨 첫 번째 원소가 3이죠. 그러면 3이라는 걸 이 넘버즈가 3을 가리키게 이렇게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개의 원소로 구성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한 개의 그 원소로 만들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진데 그 다음에 4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3이 아니고 이제 4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하니까 4는 3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소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뭐냐면 연결해서 나열한 거라 그랬죠. 그럼 이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3이라는 원소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4라는 원소가 어디 있는가 하는 4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한테 물어보면 4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3과 4의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1이 왔어요. 그럼 1이 왔으면
이제 이거는 1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1은 3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앞에 가야죠. 그런데 넘버즈라는 리스트의 처음 원소가 3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꿔줘야 되는 거에 리스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쉽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넘버즈라는 이 리스트가 가르치는 첫 번째 원소가 3이라는 걸 지워버리고 이것도 같이 지워졌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형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버즈라는 리스트가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원소가 1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가서 넘버즈가 누구를 가르치게 해야 돼요. 1을 가르치게 해야 돼요. 1을 가르치고 그럼 1은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1은 그 다음에 3을 가르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이 3을 가르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넘버즈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1이고 그 다음에 1 다음 원소는 3이고 3 다음 원소는 4고 이렇게 하면 이제 3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2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또 2가 왔다. 그러면 1 다음에 원소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2가 되고 2 다음에 원소가 뭐가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연결된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연결된 순서를 1 다음에 원소가 3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2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 다음에 원소가 뭐냐 그러면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넘버즈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1이고 그 다음에 원소가 2고 그 다음에 원소가 3이고 그 다음에 원소가 4고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는 요 원소들이 어떤 위치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뭐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원소와 원소를 연결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 조직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점조직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이 점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이 뭐라는 거죠? 다음 원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리스트하고 자주 비교되는 게 뭐냐면 배열인데 그래서 우리가 컬렉션에서도 리스트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배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열인데 그럼 배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원소들을 연속된 공간에 순서대로 놔요. 그래서 리스트는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이 원소들이 따로따로 아무데나 있어도 되죠. 그런데 배열은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쭉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 리스트는 그 원소들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그 리스트들의 데이터 타입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 숫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원소는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가고 세 번째 원소는 또 다른 정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비해서 배열은 동일한 형식의 유형의 원소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면
다 똑같은 숫자들로 다 들어가야 되고, 문자면 똑같은 문자로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게 뭐죠? 우리가 그 첨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아니면 도서 책을 보다 보면 그 맨 뒤에 색인 내지는 인덱스, 색인 찾는 거죠. 색인 내지는 인덱스.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배열이라든지 수학에 쓰는 또는 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서브스크립트, CRIPT 이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색인은 값이 어떻게 부여되느냐 그러면 0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원소, 배열의 맨 첫 번째 원소의 색인은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의 색인은 뭐죠? 1이고, 세 번째 원소의 색인은 2고, 그래서 보면 실제 그 순서보다 색인은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값이 하나씩 작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3이고, 그 다음에 거는 4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서로 인접해서 연속된 공간에 서로 연속된 공간에 서로 인접해서 같이 위치해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배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리스트하고 배열하고를 비교해서, 그럼 배열의 이 데이터가 3, 4, 1, 2가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이 될 때, 그러면 배열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은 이게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표가 있어가지고 4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원소가 이렇게 저장될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럼 맨 첫 번째에 누가 들어온 거죠? 3이 들어오면 이렇게 3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버즈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배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넘버 어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만들어졌다. 그럼 이 넘버 어레이에는 이 배열을 나타내는 변수는 어디를 가르치느냐 그러면 이 맨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다음 원소가 또 4를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간단하죠. 3, 4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중간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게 1이거든요. 그럼 1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순서대로 있어야 되니까 요 앞에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3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비워야 돼요. 비우려고 하면 3이 어디로 가야 되죠? 요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3이 여기로. 근데 여기에 3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4가 있죠? 그러니까 4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4를 요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비어 있으면 요 비어 있는 칸에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3을 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 3, 4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가 들어오면 1보다는 크니까 이제 맨 처음 원소는 1이고 두 번째 원소에 2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3을 아래로
2를 넣고 3을 아래로 연결을 넣어줘야 되는데 3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 4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4를 맨 아래 원소로 하고, 그럼 여기 이제 비어 있으면 요 비어 있는 데다가 3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비어 있죠. 요 비어 있는 데다가 2를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보는 것처럼 배열은 이게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저장된 위치가 서로 인접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로 바로 가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맨 첫 번째 게 0이고 그 아래 있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게 2이고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원소를 가져와라 하면 이 배열 넘버 어레이에 첨자가 0인 걸 그냥 그대로 가서 바로 찾아가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 걸 가지고 와라, 네 번째 걸 가져와라 하면 첨자가 3인 거를 바로 찾아가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연결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새로운 원소를 입력할 때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걸 밑으로 밀어내고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오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죠. 여기에 비해서 리스트는 중간에 새로운 원소들을 입력하거나 뭐 삭제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삭제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2를 삭제한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고 뭐만 바꾸면 돼요? 연결만 바꾸면 돼요. 1 다음에 2가 있는 게 아니라 1 다음에 뭐가 있죠? 3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 연결 고리만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3 다음에 여기는 없어져 있네. 없어졌네. 그 사이에. 이렇게 하면 1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죠. 그럼 2를 쉽게 삭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는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가 삭제된 것도 모르고 그냥 삭제된 거죠. 그런데 배열에서는 2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를 없애고 그 다음에 3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 이렇게 서로 순서대로 인접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리스트하고 배열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작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